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회의 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원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넨 안보회의에서는 비핵화 원칙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G7 회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날 공동선 업문에서도 G7 외교장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군사 지원 제공,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납치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 모든 국가의 수입차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특정 국가의 자동차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모든 수입차에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제조 능력임을 강조하며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이 바이든 정부 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가 더 하락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성장 둔화, 해외 자산가치 상승 등의 위험 요인이 달러화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투자자들의 경제 성장세와 재정 정책의 여파에 대한 우려로 단기적으로 셧다운 가능성이 달러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달러 건전성 지표는 올해 들어 3%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말부터 달러 약세 전망을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경제 지표, 트럼프 정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달러화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지역의 투자 매력도 상승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럽 주식으로 이동해 달러화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낮아집니다. 툴레인대 루치 교수팀은 유럽 심장학회 학술지에서 모닝커피의 심장 보호 효과가 온종일 마시는 커피보다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4725명을 대상으로 커피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사하여 사망 기록과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모닝커피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31% 낮았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16% 낮았습니다. 반면 커피를 온종일 마시는 그룹과 마시지 않는 그룹 간에는 사망 위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닝커피 그룹은 마시는 양에 관계없이 사망 위험이 낮아졌지만 2잔에서 3잔 또는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 감소폭이 컸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불경기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연방 예산 감축,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 등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일 0시 1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4월 1일과 중순에 걸쳐 미국산 280억 달러 어치의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모든 국민이 123내란을 목격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야당 내부에서도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언제 선고를 할지 예측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매번 예측이 분분하다가 기일이 지정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례를 들어 늦어도 14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파면을 촉구하며 적어도 16일까지 당 차원의 도보 행진과 저녁,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야당은 헌재가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18일 전에 윤 대통령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대0 인용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의원실을 지휘하며 방산 기업들과 연락하였고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한화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와 K-21보병 전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로템도 신규 고속철 도입 사업을 따냈습니다. 명 씨가 방산 기업에 국가 예산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날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재 날씨 48도 최고 기온 50도 최저 기온 44도 선선하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팜스프링스 최고 기온 72도 최저 기온 50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샌디에이고 예상 최고 기온 65도, 예상 최저 55도, 부분적으로 흐리고 가벼운 비가 예상됩니다. 산타바바라 최고 기온 62도, 최저 기온 48도,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날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